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창업의 지혜 시리즈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당 강좌는 이제 편집해서 오늘 중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부터 이제 연휴거든요. 8월 17일까지 연휴라서 저도 조금 연휴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미리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일요일쯤에 이제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 먹고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휴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화요일쯤에 이제 2차로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강좌들을 또 올리도록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뜬금 인포 코너고요. 주제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잡설로 꾸미기엔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의 지혜 시리즈로 하기엔 내용이 또 그렇게 길진 않아서 일단은 뜬금 인포로 집어넣긴 했는데, 이번 주에 뜬금 인포는 사실은 2020년도 하반기에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특집이에요. 왜 제가 이거를 특별히 특집으로 잡았냐면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창패 초창패가 모두 비대면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비대면 특화로 하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봤던 사업 계획서의 90%가 전부 다 플랫폼 비즈니스였어요. 그게 왜냐하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얼굴을 안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역대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까지 봤던 적이 있었나 궁금할 정도로 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많이 빼먹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좀 스토리를 꾸며가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서 사업계획서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이제 대면평가가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정평가에 선정이 돼서 발표평가로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거기에서 발표 자료에만이라도 좀 보완을 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방향을 틀진 않더라도 좀 자료를 추가한다거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동시에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예창패 초창패 특화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뜬금 인포로 구성을 했고요. 일단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정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예전에 플랫폼에 관련된 강좌를 한번 올린 적도 있었지만은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렇지만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중개업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결국엔 소비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제3의 누군가가 있다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그 본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들을 많이들 하는 첫 번째 실수는 이 본질들을 많이 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그 거강꾼, 중개업자, 이 사람이 뭘 필요하고 이 사람이 뭘 필요하니까 엮어주겠어.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엮을 거면은 뭐 네이버 쇼핑도 그거 잘 하고 있고요. 중고나라도 그거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를 그냥 중개거래 플랫폼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확정을 지어버리면은, 혹은 뭐 무슨 뭐 맛집 소개 플랫폼 이런 걸 확정시켜 버리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흔하디 흔한 웹사이트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사업계에서 그렇게 쓰세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그동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제자들한테 막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쓰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참 보면 이게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지 않아요. 소비자의 니즈도 충분히 있어요. 공급자에 대한 이해도 있어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할 만한 이유는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의 관점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게 이렇게 드러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저보다도 당사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보고 갸우뚱한단 말이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럼 본인도 그거를 인지를 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대다수 보통 사업 계획서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순수하게 이 사업 아이템,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떠나서 순수하게 사업 계획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아이템 자체가 쓰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VC를 만난다 그러면 VC들이 대부분 이제 하는 말이 이걸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나올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뭐 소비자 공급자 나오고 환경 나오고 그 안에서 뭐 수익이 나오면 수수료 나오고 광고가 나오고 월 가맹료를 받건 뭐 회비를 받건 딱 그 안에서 그냥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대다수의 평가위원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불분명하다 설명을 해라 혹은 뭐 VC들이 얘기하는데 아 이거는 BM을 좀 보완하셔야겠는데 이런 얘기 혹은 뭐 수익이 여기서 어떻게 나올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대로 못 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게 제대로 못 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아이템이 잘못됐다거나 여러분이 뭔가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누락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떤 종류의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 계획서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요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것보다는요 실제로 여러분이 말하는 생태계가 구성되기는 될 것인지가 되게 불확실한 거죠. 내가 이 펜을 파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소비자 공급자를 모아서 모아놓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소비자가 들어올까? 정말로 공급자가 들어올까? 정말로 소비자가 들어와서 돈을 주고 이걸 살까? 정말로 소비자가 들어와서 돈을 주고 이걸 사는데 수수료를 내놓을까? 정말로 공급자가 여기 들어와서 자기네 제품들을 홍보를 할까? 정말로 공급자들이 들어와서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수익을 얻고 나한테 가맹점비를 내놓을까? 이 구성 자체가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공급자의 이해관계와 또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다 같이 조합이 돼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녹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베이스로 한 사업계획서는요 어떤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한계라기보다는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어렵고 생태계 구성을 하기 위한 확신을 주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일단 해봐야 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다듬으셔야 되는데 이게 사업계에서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아이템 잘못도 아니고 그냥 태생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든 풀어내야 투자를 받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건 그런 필요 이제 어떤 그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플랫폼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플랫폼을 떠나서 여러분 수익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수익 모델은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가 돼요.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온다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재화와 용역,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이나 다른 물질적인 자산으로 받는 게 수익의 창출의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 사이에 플랫폼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익 창출 형태가 조금 다른 형태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형태로 변모를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에서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플랫폼에서 소비자로 넘어가서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막 택배를 전달해주는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이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의 흐름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서 현금을 지불하고 플랫폼은 공급자를 통해서 현금을 지불하면서 일종의 수수료나 이런 걸 빼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만에 하나 이 현금의 흐름이 소비자가 공급자 쪽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 수수료, 그 판매 대금의 일정 부분들이 공급자에서 플랫폼으로 회비나 과맹점의 형태로 넘어가는 혹은 뭐 수수료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결국엔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직거래를 하는 그 사이에 플랫폼에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 자체는 기본적인 어떤 중개업자의 구조랑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는 있는 거죠 일단은. 자 그러면 중개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실제로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봤다 그랬을 때 아 이게 정말 성공할 것 같아. 이건 정말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 성공을 점칠 수 있는 필수 요건이 뭐냐라고 따져보면은요 결국에는 두 가지가 성결이 돼야 돼요. 즉 뭐냐면은 일단 구성원이 무조건 많이 모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껏 플랫폼 짜놨는데 이 안에 소비자 5명, 공급자 10명. 그럼 그 플랫폼은 망한 거죠.
근데 내가 플랫폼을 짜놨는데 소비자 100명 몰려왔는데 공급자 1명.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구성원을 내가 플랫폼을 짜놨는데 구성원 3,000명, 공급자 100명. 이 정도 되면 정말 아름다운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이 열렸을 때 무조건 이 구성원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든 어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카페에 손님들 많으면 좋잖아요. 카페 손님들 많으면 좋은데 이 손님들이 고정 손님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카페에 손님들이 막 드글드글 돼가지고 막 넘쳐나는데 이 손님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저녁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게 장사 접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되게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구성원이 많이 모이는데 실제로 많이 모여서 이 안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야 돼요. 일단 모아놓고 나면 그래도 뭐 광고비나 이런 게 나오긴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제활동이 일어나야 그 안에서 더 많은 수익을 플랫폼이 챙길 거 아니에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좋은 의도에서 생태계로 꾸민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라고 하는 건 경제활동이 일어나야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발생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서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업계획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갖고 온 친구들도 저한테 엄청나게 깨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성원이 이제 보통 세 군데가 있어요. 보통 플랫폼을 구성하려면은 세 가지의 구성원이 있는데, 일단은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공급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플랫폼을 구성원으로 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대표인 거고 내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 플랫폼을 연동해야 되는 어떤 요소가 있을 거라고요. 그 요소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본다 그러면 공급자의 니즈가 있어요.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있고요.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모든 생태계를 통틀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단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진짜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단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니즈는 소비자입니다. 왜요? 소비자가 돈을 내잖아요. 갑 오브 더 갑이에요, 여기서는. 플랫폼에서는요, 무조건 소비자가 갑 오브 더 갑입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의 플랫폼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돈 내는 소비자가 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소비자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어떤 것들의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는 제품이 좋으면 소비자는 돈을 쓰게 돼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제품이 좋으면 소비자는 돈을 쓰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돈을 안 써요. 여러분도 물론 돈이 많으면 쓰죠. 제가 막 통장에 진짜 막 매덕 쌓여 있고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다 사겠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이런 지원 사업을 지원 안 할 거 아니에요. 소비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든 사겠지만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현명한 소비라는 건 뭐냐? 꼭 필요한 걸 사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는 거를 줘야지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어떤 경우에든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는 걸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값어보다 값은 소비자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저한테 갖고 오는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는요, 희한하게 소비자를 신경을 안 써요.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그 사업을 계획하는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추정과 예측이 일어납니다. 추정과 예측과 가정이 일어나고 그 가정하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고 이런 형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니즈가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시장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열성적인 창업자들 분께서는 공급자와도 컨택을 하고 소비자와도 컨택을 하는데, 그렇게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묘하게 공급자 중심에, 왜냐면 내가 대표니까 이 파는 사람들이 동병상련이라고 이 사람들의 니즈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자들 쪽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치명타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맛집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맛집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정말 싹 사라졌어요. 제가 작년에 농담처럼, 작년도 아니네, 2월 달에 제가 강의할 때 농담처럼 그놈의 맛집 플랫폼 맨날 이랬잖아요. 그 맛집 플랫폼이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그 사업 계획서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보면 욕먹을 것 같아서 안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이제 좀
뭐 그냥 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제 예상으로는 맛집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나올 수가 없죠. 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요식업의 거의 대다수가 많이 힘들고 실제로 많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작년에 맛집 플랫폼 시작하신 분들은 올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맛집 플랫폼이 사라진다는 시 여러분 어떤 니즈가 발생을 했냐? 공급자들이 힘들어집니다. 음식점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점들이 뭔가 조금 더 그 자기네 그 장사들을 이제 좀 손님들을 당장 대면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플랫폼들을 보면은요, 온라인 기반으로 뭐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한든지 하면서 이 공급자들, 음식점들의 그 니즈를 반영해서 이 음식점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망하지 않게 하려면 이 공급자들을 끌어들여서 소비자한테 온라인으로 자기네들을 홍보하고 실제로 제품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막 어필을 해놓고 막 계획을 이만큼 잡아놓고 그 안에서 뭘 막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번에 이 요식업이 힘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요식업이 힘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요, 코로나19 때문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소비자들이 식당에 잘 안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식당에 안 가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플랫폼의 니즈를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식당에 안 가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 거고, 비대면으로 하면은 뭔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정작 소비자들이 식당에 안 갔기 때문에 뭐를 답답해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플랫폼을 만들어요. 서비스를 만들고 우리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플랫폼 서비스를 해서 가맹점화 시키겠다. 자, 지금 공급자에 해당하는 식당의 사장님들은요, 정말 정말 어려워졌을 거예요. 정말 사업이 어려워졌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된다라는 뭔가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오겠죠. 지금 공급자의 니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급자의 니즈는 어떻게든 소비자한테 내 제품을 팔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그 비대면의 식당 플랫폼을 하기 원한다면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가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이 플랫폼으로 끌어들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희한하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식당이 이렇게 많고 소비자들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푸드코트는 소비자들이 올 거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게 아닌 거죠. 소비자들은 대안이 있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집에서 밥 먹으면 돼요. 배달 음식을 먹으면 돼요. 뭐 쿠팡 이츠나 이런 데서 시켜 먹으면 되고, 뭐 마켓컬리나 이런 데서 신선식품 배송해가지고 집에서 먹으면 돼요. 가끔 가다가 집 앞에 있는 뭐 이런 식당에 가서 조금만 먹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맛집 찾아다니는 이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움직이질 않는데 내가 여기에다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공급자들을 모아놔봤자 소비자들이 안 움직이면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그런 어떤 음식 플랫폼을 비대면 온라인화 시켜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지금 외식을 못한 지 몇 달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거를 풀기 위해서 원하는 어떤 니즈 같은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있을 거거든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해보면 의외로 이 사업이 됩니다. 의외로 이 사업이 돼요.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소비자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소비자 신경 안 쓰거든요. 정말 그런 거 많아요. 소비자는 무조건 지갑을 열게 돼 있다. 왜? 이게 좋으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지갑은 안 연다. 철칙이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어디 가가지고 옷 같은 거 입어보고 인터넷에서 그거 똑같은 모델 찾아가서 사고, 전 귀찮아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잘 보시면은 문맥상으로 그 내용이 없진 않아요. 그냥 잘 읽어보면, 아, 소비자들이 이런 게 있으면은 뭔가를 아쉬워할 테니까 여기에 오겠구나라는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정작 여러분의 사업계획서 안에 잘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걸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어서 이런 플랫폼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장담하는데 70% 이상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아마 여기는 이 표현이 그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 표현이 아마 맞을 거예요. 되게 은유적으로 표시됐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소비자는 뭐가 없어서 아쉽다 이게 있어야 돼요. 공급자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만약에 내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내 플랫폼을 열었더니 소비자가 일단 그 들어오는 그 고객들이 일단은 3만 명 좀 찍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요, VC건 평가위원이건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안 걸고 넘어져요. 왜? 일단 내 뒤에 3만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쉬운 건 공급자가 된다고요. 제발 우리 가게 제품 한 번 올려달라고 요청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VC들은 어떻겠어요? 3만 명? 30만 명? 그 정도 되면은요, 광고 수익이라도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거는 이 플랫폼에 어떻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살려낼 수 있을까지, 공급자들이 원하는 핵심 가치를 살려낼 수 있을까는 여기서 그렇게 핵심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작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공급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고 소비자의 사정이 있고 내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요소를 사업계획서 하나에 녹여낸다.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서로 다른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 삐끗하기만 해도 그냥 이쪽으로 쭉쭉쭉쭉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산만한 사업계획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이 글을 잘 못 써서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요. 이걸 하나로 녹여내기가. 그래서 뭐 그림도 잘 써야 되고 그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한 문장에서도 잘 녹여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PPT를 만들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위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창업 아이템으로 만약에 준비한다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건 일단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 소비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소비자한테 뭘 줄 수 있는가가 아니고 소비자가 정말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줄 것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계획서 발표평가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유를 어필해 주시는데, 정말 이건 중요한데요.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거 절대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맛집 플랫폼 같은 걸 하는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이거를 하면은 이게 플랫폼 사업으로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맞아? 나는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그 뭐냐, 가게 소개해주는 거 말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얘기하니까 가게를 소개를 해주면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정보를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가게가 좋은 거구나라고 하니까 많이 가가지고 매출을 올리게 될 것이고, 매출을 올리게 되면은 뭐 가게도 살 것이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좋지 않을까가 아니고 정말로 이거, 소비자들은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 공감대를 어떻게든 그 평가위원들의 머릿속에 때려 박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VC의 머릿속에 때려 박아야지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그런 보편적인 플랫폼, 네이버 쇼핑에서 파생된 특정한 제품군을 파는 그런 쇼핑 플랫폼, 뭐 기존의 구인구직 서비스에서 조금 파생돼가지고 굉장히 특정 직업에 특화된 그런 구인구직 플랫폼,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파는데 똑같은 이런 그 방송 장비를 파는데 방송 장비 중에서도 뭐 마이크만 파는 그런 플랫폼, 이런 식으로 많이 진짜 플랫폼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그런 특수 플랫폼이 나와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 특수 플랫폼이 나와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줄 때 그 제일 앞단에 갑 오브 더 갑에 있어야 되는 게 소비자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한다. 그럼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냐. 이게 모든 거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녹아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사업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녹아 나와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그 사실 내용 자체가 틀어지진 않은 거니까요. 방향성이 틀어지진 않은 거니까 사업계획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외부에서 끌어와서 제일 전면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스토리를 꾸며가면은 여러분 뒷단에 있는 여러분의 사업계획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자 뜬금 인포 플랫폼 비즈니스와 사업계획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번 본인의 사업계획서를 이쯤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여러 창업자분들께서는 이걸 바탕으로 한번 본인의 사업 방향을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